정의외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애도 반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유독 애완묘를 키우다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애완견이 주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정말 가족을 잃은 것과 비슷한, 거의 유사한 애도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애도 반응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지, 어떤 특징하고 어떤 기간,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애도 반응과 그렇지 않은 애도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인물이나 애완동물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실감에서 심리학적으로 하나씩 벗어나는 어떤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애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도 반응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이제 의과대학에서 행동과학을 이제 배우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도 반응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 존 볼비라고 하는 어떤 분의 4가지 단계의 애도 반응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이 볼비라고 하는 분이 말하는 애도 과정의 애도 그런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너밍이라고 하는 현상이 멍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는 거에 어떤 굉장히 생각이 갑자기 멈춘 듯하고 좀 멍한 어떤 느낌, 이런 게 찾아오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좀 멍해지는 시기, 이런 게 처음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닝하고 서칭 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 여닝하고 서칭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빈자리가 느껴져서 이제 그 대상을 좀 어디 가면 있는 것 같고, 어디 가면은 이게 튀어나올 것 같고, 반갑게 달려올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꾸만 뭔가를 찾고 그 빈자리를 더 느끼게 되는 이런 단계를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disorganization, 그 다음 단계는 disorganization and despair라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타날 것 같고, 다시 앞에서 달려올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점점 이제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실망감을 이제 안겨주는 이런 단계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상실에 대한 어떤 그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이런 단계가 그 다음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reorganization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 이제 사망했다는 거를 본인이 점점 이제 인지하고, 그 없는 어떤 빈자리가 본인한테 굉장히 슬픈 느낌이지만, 이거를 조금씩 내 자신의 활동을 찾아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조금씩 챙기면서 다시 이제 리오가니제이션 되는, 다시 조직화가 되는 이런 시기, 이렇게 총 한 4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완견 또 애완묘를 이제 잃게 되신 분을 몇 분을 뵀는데, 거의 여기서 나온 비슷한 과정이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멍해졌다가
계속 어디서 뭐 부를 거 부르면 나올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이 막 들다가 굉장히 절망감,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에 빠졌다가 다시 하나씩 본인의 여러 가지 생활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이런 단계. 예. 그래서 이런 단계가 지나가는 거는 매우 정상적이고요. 이 단계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 예, 이 단계가 지나가게 되는 시간도 빠른 분은 한 3개월, 좀 늦는 분은 한 6개월, 그 이후까지, 예,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애도 반응이라는 게 어디까지 정상적인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비정상이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으로 애완동물이나 이제 이런 걸 잃어서 애도 반응이 일어날 때 막 이제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애완견, 애완묘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이고요. 또 입맛이 매우 줄어들고 자꾸만 숨이 차고 또 숨이 잘 좀 안 쉬어지는 것 같은 거, 또 잠을 못 자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애도 반응을 겪으면서 경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네네. 뭔가 애도 반응으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예, 다른 뭔가 불안장애라든지, 예, 어떤 뭔가 트라우마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각각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러면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느냐, 예, 이거를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요 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애도 반응을 넘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가 정말 없는데 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뭐 환청, 환각, 이것까지는 이제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애완견이 주로 갖고 놀던 어떤 인형이나 이런 거에 그 애완견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인형과 자꾸만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예, 이렇게 뭔가 그 대상물이 아직 죽지 않고 어디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소통을 하는 것처럼, 예, 이게 이제 좀 너무 병적으로 이제 번진 애도 반응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안 그러면은 그 동물의 뭐 일부 털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소유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 안에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병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뭔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치료나 이런 것들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애도 반응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이제 애완견을 잃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머니 역할 했던 것들을 모두 다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계시고 뭔가 뭐 식사를 챙겨준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뭔가 뭐 옷을 챙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서 울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예. 이런 경우가 된다면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애도 반응이 심해져서 넘어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울 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분이 해야 될 만한 역할 기능, 그래서 직장 일도 못 하겠고 아니면 집에서도 생활도 거의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병원에 와서 뭔가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너무 오랫동안 이런 애도 반응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어떤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애완견의 사망 때문에 애도 반응을 심하게 겪으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몇 분 있으셔서, 네. 그래서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회생활이 굉장히 좀 제약이 오면서 더더욱 이런 애완견이나 애완묘와의 어떤 관계 애착이 많이 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상실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 이런 정상적인 어떤 과정들이 애도 반응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이거를 넘어서는 보통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다면은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와 관련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애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